2018년 일자리 절벽을 맞닥뜨린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극적 타결시키며 구원투수로 맹활약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정태우 의원. 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뛰어난 추진력을 인정받은 그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서울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겠다는 포부로 국민의 일꾼을 자처하다. 초선 의원이지만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정치 거장들 밑에서 경륜을 쌓아온 정책 전문가. 서울 관악을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정태우입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 날이 채 밝아오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정태우 의원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이렇게 어디에 가시는 중이신가요? 출근이죠. 안 피곤하세요? 여기 새벽에 이렇게 떠나시는데. 네, 매일 이러고 있어요. 몸이 피곤할 법도 하건만 매일 새벽같이 국회로 출근하는 정태우 의원. 이동하는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는다. 새로운 뉴스가 있는가 그런 거 이제 검색하고 주로 그렇게 하면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점심까지. 그럼 딱 그 시간에 맞출 수가 있죠. 지난 30년간 정치 외길을 걸으며 새벽 출근이 몸에 밴 정태우 의원. 그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항쟁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됐죠.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 군사 정권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이런 진실을 알면서부터 대한민국의 변화는 바로 민주화부터 시작된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대학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정태우 의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던 시기 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선 100번 1000번의 데모보다 노동법 한 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정치의 길을 걷게 됐다. 해도 뜨기 전 도착한 국회. 부지런히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출근하자마자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는 정태우 의원. 숨 돌릴 틈도 없이 업무에 돌입하는데 늘 아침이면 당일에 쓸 회의 준비로 분주하다. 쉬고 싶어요, 진짜. 선거 끝나고 쉬질 못해가지고 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복이죠, 이것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특히 이제 저는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 성공이다. 저는 그런 신념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저한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좀 힘들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정태우 의원.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를 지낸 정책 전문가다. 청와대 경험이라는 거는 국정 전반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상하게 알게 되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오면은 법률 하나하나가 그거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과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손해를 보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법률의 효과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 수석 시절 한국 사회 대표적 상생 일자리 정책으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를 극적 타결시킨 정태우 의원. 아무도 믿지 않았고 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그 일을 성사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정치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결국 그것이 크게는 대한민국 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광주 전남이라는 한 지역의 지역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지역의 청년들한테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제 스스로는 경제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이렇게 의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만 1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희망이 된 광주형 일자리. 단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 민정의 대타협을 이뤄냈다. 광주형 일자리를 그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로 선정을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신청한 데가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하진 않았고요.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에 밀양형이라든지 또 부산형이라든지 또 우리 구미형 이쪽에 대해 지금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유턴 기업이 지금 71개밖에 안 되잖아요. 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턴 리쇼링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를 LG화학이 구미 산단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리쇼링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를 할 때 지금 균특법상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 근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잘 활용하면은 리쇼링을 하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서 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구미형 일자리처럼 해외로 가려다가 사실 국내 투자를 결정한 것은 다른 나라는 다 그걸 유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쇼링 정책, 또 우리 지금 말씀 주신 상생형 일자리 정책, 우리 아니면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이런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된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일자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태우 의원. 결국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책임지고 가야 될 세대인데 이 청년 세대가 일자리의 그 경험, 그러니까 노동의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은 평생 그것이 짐으로 남을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저성장의 시대에 돌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을 위해서는 특단의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창업 벤처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신산업 분야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신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창업,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유니콘 기업이라 그러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생태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깊다. 일반 개정법이 아니라 재정법이고,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얘기에 의하면은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 있는 법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그쪽 분야죠. 비대면 산업 이쪽 분야인데 거기는 다양한 영역이 있죠. 의료 쪽도 있고 또 IT 쪽도 있고 데이터 산업 쪽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결국 미래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 산업의 중추가 될 분야인 거죠. 이럴 때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 해줘야 그쪽 산업들이 성장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도 그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또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되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 경제의 전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비대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을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회의 자료를 꼼꼼히 살피는 정태호 의원. 그에게 아침 시간은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오늘은 되게 바쁘신 것 같으세요. 7시 반부터 이제 탄소 중립 2050 당정 협의가 있어요. 되게 중요하죠. 지금 크게 보면 한국판 뉴딜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발전 비전이라면 2050 탄소 중립 역시 우리가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젠다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 채비를 마치고 급하게 걸음을 옮기는 정태호 의원.
좀 당정협의. 하나둘 모여드는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정태우 의원은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참석했다. 탄소 중립은 선택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국가 생존 전략이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에 대비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당선자는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기후 세계 정상회의를 설립해서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당정 협의. 2050 탄소 중립이란 2050년까지 배출하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배출된 탄소는 흡수 혹은 제거하여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조업과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탄소 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 전략기획위원장 정태우 의원의 어깨가 무겁다. 더불어민주당 내 주요 당직을 맡아 브레인 역할을 수행 중인 정태우 의원. 매주 월, 수, 금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기조보고를 하는 것만도 벅찬데 한국판 뉴딜 정책기획단장으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해 수행 중이다. 여기에 상임위 활동과 지역 관련 일까지 모두 다 해내려면 도저히 늦장을 부릴 여유가 없다. 일이 많으니까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주어져 있는 일들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냥 다 쏟아붓는다, 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고 있죠. 그중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은 그가 꼭 성공시키고 싶은 정책 중 하나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 경제의 선도 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제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정하고 또 그 방법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정기국회 때 10개 분야의 31개 법안을 이제 처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인 스마트 그린 산단의 근거법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한 정태우 의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제조업의 상당 부분이 산업단지에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가 되게 노후화되어 있죠. 결국은 이 산업단지가 현대화돼서 돼야 그래서 그 산업단지에 신산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핵심은 그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자체를 그린화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 근거가 되는 법안을 저희들이 이제 제출을 하게 된 거죠. 지난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선 신재생 시설을 통해 입주 기업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스마트 그린 산단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작업 자족형 이 사업인 것 같은데 기존에 선정했던 두 개는 에너지 작업 자족형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한국판 뉴딜은 대통령의 핵심 아젠다지 않습니까? 그 대표 정책 중에 하나가 스마트 그린 산단인데 그러면 당연히 내년 예산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주무 부서로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스마트 그린 산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뭐 올해도 지금 일부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하고 있지만 충분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돼서 각 여러 산단에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산단하고 같이 그 결과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11월의 어느 날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정태호 의원 주최하에 열렸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는 좀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그 온라인 그 서비스를 위한 그 기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바우처를 나눠주는데 당연히 들어가야 될 이 장애인 기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조차도 잘 갖춰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장애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접근 노력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2005년 제정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장애인 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태호 의원의 생각이다. 전체 장애인 기업 중에서 이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0.5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장애인 기업 종합 활동 촉진법이 전면 개정하게 된다면 그 장애인 기업이라는 개념의 범위를 좀 넓힘으로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장애인들도 함께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장애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주신 많은 말씀들이 이 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이 진짜 한 작품을 하나 만든다는 생각으로 법 개정안을 잘 도와주시면은 저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기가 시작된 이후 장애인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정태호 의원. 그가 특히 장애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뭘까? 제가 대학을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그런 인연도 있고 제가 그 정치하는 목적을 제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의 방향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 중에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중에는 장애인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분들이 좀 같은 인격체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만드는 것.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화두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정태호 의원의 지역 사무실. 이곳에 관악구 녹색 어머니회가 찾아왔다.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색이 지금 노란색이고, 그래서 노란 신호등에서 교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의 교체에 대한 학교는 몇 학교가 안 되더라고요. 이걸 이제 전체로 교체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만 덮개만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간머리만 노란색으로 교체하더라도 보색 대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는 봐요.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인 노란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및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을 귀담아 듣는 정태호 의원. 이걸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서울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위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어린이 안전이 더 우선돼야 되죠. 다만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도색 같은 걸 잘 해가지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접근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민관 합동의 협의체 발족을 제안하는 관악구 녹색 어머니회. 교통안전지킴이를 원하는 학교에다가 파견을 하고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합동 현장 점검도 같이 실시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전업으로는 안 되더라도 파타이머라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까지 미치면서 그런 협의체를 통한 일자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100% 찬성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들 거냐. 제안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거기 주체들이 모여야죠. 모여가지고 하자. 그게 결의가 돼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부에서 의견을 잘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각 주체들과 단체들과 어떻게 협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할지 다시 한번 의견을 잘 모아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저한테도 주시면
제가 뭘 도와드려야 될지를 명확하게만 주시면은 그대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언제나 주민들과 진지하게 소통하는 정태호 의원. 마지막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미리 제안서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실 줄은 몰랐어요. 민원들이 저희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연이어서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아이컨택 하시고 정성껏 저희 민원을 갖다가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따뜻한 분이시죠. 계속되는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 정태호 의원은 매주 금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지역 민원의 날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만난 민원인만 지금까지 약 200여 명.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정태호 의원. 저희가 첫 번째 주민들에게 한 공약이 관악을 창업의 밸리로 만들겠다. 스타트업 창업 밸리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두 번째 약속은 경전철 남북선을 제 2022년까지 착공하도록 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 약속한 게 신림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 서울 관악구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난곡선 조기 착공을 추진해온 정태호 의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공약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정치인 정태호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을까요? 성과를 낼 줄 아는 국회의원.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주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으로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해냈다는 게 좀 자부심도 있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정태호가 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한 정태호 의원. 속도, 성과, 체감을 정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결과로 증명하며 30년 정치 외길을 꿋꿋이 걸어왔다. 청와대 위기해결사에서 관악구의 해결사로 변신한 정태호 의원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요한 거는 세상을 바꾸는 방향이죠. 그 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 앞에 서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정정하고 나가요.